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드디어 공화당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콜로라도주의 좌파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 올 대선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을 가결시킨 데 대한 공화당의 맞대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인 제이 애쉬크로프트가 주말에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와 메인주가 위헌적으로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제명시키기로 한 조치를 다시 되뒤집지 않으면 미주리주의 투표용지에서 바이든 이름을 제명 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단 미주리주 한 주뿐만이 아닙니다. 줄줄이 다른 공화당 주들도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주들인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언론이 얼마만큼 편향되어 있는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우스포트라는 곳에서 신년 땡큐 카드를 보내오신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안에다 그 체크를 넣어서 이렇게 후원을 하시면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음에도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 내시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민주당이 아주 이 좌파의 근성을 나타내면서 졸렬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그 투표 용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이름을 삭제하는 방법을 쓰니까 공화당주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총에는 총, 칼에는 칼 이러고 나오니까 팍스 뉴스가 이것을 ballot battle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ballot이라는 것은 투표 용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ballot battle 하니까 투표 용지 전쟁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애쉬크로프트 미주리주 국무장관이 뉴스 인터뷰를 한 데 이어서 자기의 의지를 트위터로도 천명을 했습니다. What has happened in Colorado and Maine is disgraceful and undermines our republic. 하고 이제 쭉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콜로라도와 메인주가 한 행동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공화 체제를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행위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애쉬크로프트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이것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자기는 믿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자신이 미주리주 국무장관의 직권으로 반드시 트럼프에게 이 적용되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 바이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우리 주에서는 이런 그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아리조나주, 펜실베니아주, 또 조지아주, 플로리다주는 주지사, 드샌티스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바이든의 이름을 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그 12월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콜로라도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을 때 트럼프 이름을 빼기로 텍사스 주에서는 부주지사인 댄 패트릭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야말로 지난 2, 3년 동안 텍사스 국경을 통해서만 밀국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한 그 인원이 800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란죄이기 때문에 텍사스는 바이든 이름을 제명시키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많은 주들이 이렇게 그 맞불을 놓는 거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이 뭐 주가 판결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당연히 판결을 할 거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뭐 주가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못하도록 연방대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니까 절대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물렁물렁하게 나오면 공화당 주들에서 바이든 이름을 다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컨트롤하고 있는 주지사나 또는 상하원을
공화당이 컨트롤하고 있는 주가 거의 30여 개 주 정도 됩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 그리고 민주당이 컨트롤하는 주는 약 20여 개 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여 개 주에서 만약에 바이든 이름을 다 빼버리게 되면 이제 선거가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선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맞불을 놓으면서 대법원에 똑바로 해, 빨리 판결 내서 이걸 종결시켜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좌파들이 이 사전 선거 운동을 아주 그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이 투표 용지에서 이름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한 그 4가지의 기소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jurisdiction, 그러니까 관할권이죠. 기소 관할 것도 없는 지방 검찰이 없는데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뉴욕 주라든가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한 거라든가, 또 뭐 말하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밀 해제권이 있는 대통령인데 자기가 쓰던 메모를 가지고 나온 것도 무슨 국가 기밀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말하려고 습격을 하고 연방에서 기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기소권들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 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데도 마치 이게 무슨 큰 범죄나 뭘 잘못된 것처럼, 특히 그 뉴욕 주의 맨하탄 말고 뉴욕 주 검찰이 기소한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건으로 뭐 론을 받는데 뭐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뭐 속여서 받았다는 이런 거. 제가 이것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극히 평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가짜로 만들어서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소를 이렇게 줄줄이 하고 수십 건의 그 형사 민사 죄목을 뒤집어 씌우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2가지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이 이것을 계속 그 가십거리로, 뉴스거리로 떠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거 하는 해하고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노이즈 메이킹을 해서 계속 뉴스가 이걸 떠들으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은 뉴스를 완전히 가짜 뉴스인데도 이걸 진짜 뉴스처럼 믿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민사 형사 소송이 걸리고 기소를 당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것도 되지도 않는 건데 탄핵을 2번씩이나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탄핵이 안 됐죠. 이런 기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지도 않는 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좌파 언론이 받아가지고 이걸 막 떠들어댑니다. 자, 올 초에 미국 뉴욕주의 시라큐즈 유니버시티에서 그 언론인들 성향, 정치 성향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사를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공화당 성향을 가진 언론인은 전 미국 언론사의 3.4%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6.6%는 좌파 민주당이거나 또는 중도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난 50여 년 동안 그 우파 성향이 있으면, 공화당 성향의 기자들은 이렇게 하드타임을 주고 해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언론사에서. 그래서 완전히 좌파 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 조사를 했을 때는 공화당 성향의 기자와 언론인이 미국의 언론사의 약 26%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성향의 언론인들이 당시에 35%에서 36% 정도 됐고, 나머지는 중도였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공화당 성향이 보이면은 계속 잘라낸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완전 좌파의 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가끔 완전히 사회주의 운동원으로 위장한 좌파들이 언론인으로 위장 취업했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실을 아셨죠? 이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언론을 완전히 좌편향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서 듣고 어떤 게 그 페이크 뉴스인지, 뭐 거의 다 요즘에는 페이크 뉴스가 많지만 특히 MSNBC나 CNN,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그 보도하는 것은 페이크 뉴스 아니면 진실이라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소를 계속 해대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그거는 검찰이 트럼프를 기소를 할 때 검찰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국민 세금으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트럼프가 이기고 검찰 측에서 기소한 검찰이 져도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엄청난 변호사비를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 부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오라 가라 하고 출두 명령서를 받으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더라도 일단 법원 명령서를 받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출두를.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계속 스트레스 주고 압력 주고 이러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서 돈을 쓰게 만들고 이러한 전략으로 되지도 않고 관할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기소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는 올라가고 누리면 누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민주당 사람들도 이거 좀 트럼프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과연 많이 죄를 졌나? 그러면 그전에는 왜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선거하는 해에 이렇게 기소를 하나? 그 전에부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나 트럼프 찍어 하고 확 변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트하우스를 향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점점 더 가까이 내걷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